예, 두 번째 시간 갑니다. 저기 240페이지 양가로 2번 각하사유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29조 2호 각하사유 한번 간단한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죠? 어떤 미친놈이 등기소에 찾아와서, 김치 냉장고 그래요. 뭐라고요? 김치 냉장고를, 하이마트에 가서 최초로 구입했다고 해서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 소유권 무선 등기, 보존 등기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죠? 김치 냉장고는 동사냐, 부동사냐? 동산이지, 그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가 안 하고도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원칙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대표성을 띠는 뭐가 있다? 동사냐, 뭐라고요? 동사냐, 그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자, 여기 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죠?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그죠? 깜빡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 무효 등기야. 당연무효, 절대적 무효 등기야.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등기하니 이렇게 해놓고 보존 등기 해놓고 저녁 6시 퇴근할 무렵 김치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죠? 발견을 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지워야 돼요. 잽싸게 지우지 않고 퇴근했다면 그 다음날로 잘려요. 그것도 따고 세대 맞고 잘려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능성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이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신청? 이의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의신청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죠. 어떤 미친놈이 등기소를 찾아와서 유치권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설정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공무집행방해야. 뭐라고요? 공무집행방해야. 그래서 이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야. 그죠? 이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으로서 등기한 업도 무슨 처분을 받아야 돼요? 각하처분. 그죠? 각하처분을 받아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설정 등기가 격려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이 유치권 설정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지워야 한다라거나 신청인 동안 불만 있는 사유라고 해서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죠? 하나만 더 가봐요. 하나만 더 가봅니다. 농지 그래요. 뭐라고요?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이거 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왜?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야. 따라서 이것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한 업도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각하 처분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가에서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돼요. 그죠? 당연무효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한이 발견하면 잽싸게 지워야 한다거나 이의 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어요. 그죠? 됐어요? 뭐 사례는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본 한번 가봐요. 거기 240페이지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가 뭐가 있어? 유치권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등이 있겠지. 그래요. 그런 등기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니은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죠? 그렇지? 여기 봐요.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특약 등기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환매 특약 같은 것만 봐도 우리 저 민법 591조, 그죠? 591조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화 특약 같은 것은 이 민법 268조에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각종 특약 등기는 항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디귿번, 거기 니을번 나왔네. 농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 그죠? 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미음번, 비읍번 쭉 한번 읽어봐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그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최소한도 거기 A, B, C, D 그 중간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단단히 이해하고 기억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그 다음에 거기 3번, 4번, 5번 그 이하는 괜히 기운 빼고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알아봤자 단 한자도 안 나와요. 그죠? 단 한자도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조 254요 잘 기억을 해두고 그것이 242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3번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돼 있지? 네,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여기 봐요. 여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데 등기를 실행해줬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고 표제부 각구 을구에 기록해주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이 식별부를 기록해주는 과정을 보고 등기를 실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그러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돼요? 완료가 됩니다. 완료했다고 모두 퇴근하면 안 돼요. 완료에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완료 후의 조치는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필통과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여기 필은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필정보 통지를 해준다 또는 교부를 해준다라고 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필정보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죠? 뭐 보안 스티커가 뭐 어쩌다 뭐 그래갖고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해줍니까? 했더니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자한테. 그죠? 권리자한테 해줍니다. 권리자를 영어로 뭐라 한다? 뉴 페이스 그래요. 그죠? 새로운 얼굴 그래요. 그죠? 자, 뉴 페이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요걸 얘기를 해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대요. 그죠? 완료가 됐습니다. 필정보 작성해 말어. 질문하는 거야. 필정보 작성해야 돼? 안 해도 상관없어?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어. 그죠? 필정보 작성해 말어. 해야 되겠지?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고요하네. 그죠? 네, 고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야.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왜 합니까? 그러면 전세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자라고 하는 뉴 페이스 그래요. 뭐라고요? 뉴 페이스가 나타났으니까 이 전세권자 뉴 페이스를 위한 필정보를 작성을 해서 걔한테 통지 또는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래요. 하나만 더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어요. 그죠? 그렇죠? 작성해 말어. 작성해야 돼. 그죠? 왜? 뉴페이스가 나타났으니까. 뉴페이스가 누구야? 매수인이야. 뭐라고요? 매수인. 매수인한테
필정보 작성을 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만 더 가봐. 소유권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될 때 필정보 작성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겠지? 왜 해야 돼? 뉴페이스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있던 권리자마저 사라졌어요. 그죠? 작성해야 할 이유도 없고 통지해줘야 될 이유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죠? 됐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필정보는 누구한테 해줍니까? 그랬더니 권리자한테 해주는 거야. 그죠? 권리자를 영어로 뭐라 한다? 뉴페이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그래요. 됐습니다. 그것이 243페이지 2번 등기 필정보의 통지 찾았죠? 거기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3번 등기 완료 통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완료 통지. 그게 뭐야? 이거야. 모든 신청인 그래요. 뭐라고요? 모든 신청인 등에게 기약해서 신청하신 등기 절차는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은 신청인한테 해주는데 신청인 이의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순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245페이지에 뭐 쓸데없이 불속 전자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신청이 불속 나왔어요. 그죠? 불속 나왔는데 이건 사실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45페이지 거기 심화 찾았죠? 박스 내에 심화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돼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거 두 번째야. 그죠?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야. 누구한테 해준다? 지적공부 소관청한테 해줘요. 그죠? 지적공부 소관청한테. 뭐 때문에 해준다? 뭐 때문에 해줘?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죠?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 단어 한번 찍 째려봐. 뭐야? 소유권이야. 그죠?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따라서 모두가 그래요. 뭐라고요? 모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이건 당연한 사리야. 그죠? 모두가 이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모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24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서부터 4번까지가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지면 1,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면 1번 소, 2번 소, 3번 소, 4번 소, 5번 저 이렇게 되면 이거 우정 찍고 나와. 그죠? 눈 질끈 갖고 모두가 뭐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과세 자료의 제공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이제 과세 자료를 송부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야. 과세 자료 송부 대상이 되는 등기는 보전, 이전 무슨 등기 포함이다? 가등기 포함이야. 그죠? 가등기 포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3번은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자, 이제 거기에 실려 있으니까 245페이지에 실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등기 신청 방법 그래. 뭐라고요?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등기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 신청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신청합니까?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그죠?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거나 어떻게 돼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 양 신청 방법은
원칙과 예외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야. 그죠? 예전에는 6년 전에는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었고 이게 예외적인 방법이었어. 그냥 그런데 6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할 적에 이 전자신청의 그 지위를 상승시켜서 지금 현행법은 이 양신청 방법은 병렬적 그래요. 뭐라고요?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병렬적인 관계가 뭡니까? 그랬더니 A이거나 B야. 뭐라고요? A이거나 B.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신청 방법 중 하나의 신청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방문해서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그죠? 방문 신청은 28대 불쑥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런 거는 한 번 출제가 되면 한 10여 년 자체를 감춰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나올 거야. 우리 출제자는 이 전자신청 그래. 뭐라고요? 전자신청의 특징에 이 꼽혀갖고 이 전자신청의 특징을 어떤 애때는 낮게 있지만 어떤 애때는 단독 문제로 간단 없이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특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이거부터 한번 봅니다. 특징 가봐요. 특징에서 하나만 가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까? 전자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최초로 내가 등기 신청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서 이 사용자 등록 그래요. 뭐라고요? 사용자 등록이 선행이 돼 있어야만, 그죠? 이게 선행이 돼 있어야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사용자 등록이 안 돼 있다라면 100날 접속을 해봤자 접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게 특징이야. 그죠? 네, 특징이야.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야. 그죠? 연장 가능합니다.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연장 신청 가능한데 연장의 유효기간도 몇 년이다? 3년이야. 합쳐서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경치가 삼삼하다 그래요. 뭐라고요? 경치가 삼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제한은 성질상 있을 수가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연장 가능해요. 그죠? 그렇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이 전자신청의 특징. 이게 급선무야.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지. 그죠? 그래서 거기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그죠?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여기 봐. 여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 처리해줘요. 그죠? 그래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그래요. 그죠? 네, 법인 그래. 그래, 그거 나온 김에 거기 보이니까 하나만 가보자. 자, 전자신청을 당사자가 할 적에는 일단 사용자 등록을 해놔야 돼요. 누구든지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그래요. 뭐라고요? 자연인.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전자증명서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이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에 규정이 있어요. 상업등기법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그래요. 뭐라고요? 법인.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법인의 반대말이 뭐지? 비법인 아니야. 그죠? 그치? 내가 저번 주에 계속 얘기를 했어. 비법인이야.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죠? 얘는 전자신청할 수 없으니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100% 다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전자신청은 제도가 100% 정착이 될 때까지
이른바 시사적인 문제로서 어쨌거나 우리 출제자가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방문 신청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라. 그죠? 기억하지 말고 오히려 전자신청의 특징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신청의 특징 이런 거를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한 대여섯 가지 있을 거야. 그죠? 대여섯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신청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247페이지 그래요. 뭐라고요? 247페이지입니다. 이거네 이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신청이야. 이신청. 거기 나와 있듯이 30회, 31회 때 출제를 했어요. 연속으로. 근데 30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는 사실 법무사 시험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문제가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 그래서 등기법을 100점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나오면 그냥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찍고 넘어가요. 그죠? 찍고 넘어갑니다. 거기 이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신청. 그 등기간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양가로 1번 이신청의 대상은 등기간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이다. 부당 동그라미. 그죠? 부당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처분들이 부당하기만 필요할 뿐이지 위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위법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부당하다기만 하면은 좋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어? 부 이렇게 써놨잖아. 그죠? 부당하기만 하면 좋까지 위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그죠? 위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거기 양가로 2번 적극적 부당 그래. 뭐라고요? 적극적 부당. 이거야. 이거 적극적 부당 처분.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양가로 3번 뭐라고 돼 있어? 소극적 부당 이렇게 돼 있지. 이거야 소극적 부당 처분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어떤 신청에 대해서 등기간에 뭡니까? 소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소극적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소극적 처분은 저기 지금 칠판에 판서가 돼 있는 바와 같이 그 해당 등기 신청이 부적법하다라고 등기관이 판단해서 무슨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각하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그죠? 각하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이 소극적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은 우리 등기법 29조 1호서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모든 사유를 다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이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당사자 그러니까 뭐야? 당사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죠? 제3자는 꼽사를 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제3자는 꼽사를 낄 수 없어. 누구만이? 당사자만이 이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제기를 해서 이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어. 그죠? 판단을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판단을 해봤더니 등기관이 판단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신청인 얘기가 옳았고 등기관 본인이 잘못 판단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다시 한번 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을 제기를 해서 등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신청인 얘기가 옳았고 등기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각하 처분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분을 해준 셈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신청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그 해당 등기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겠지?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되지? 네, 그래요. 저는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대. 그죠? 신청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인 얘기가 틀렸어. 그러면 이제 작은 집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큰 집에 가서 따져보라고 이 사안을 큰 집으로 보내줘야 돼. 작은 집은 등기소, 큰 집은 법원이야. 그죠? 작은 집은 뭐냐? 등기소, 큰 집은 법원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었을 때는 며칠 이내? 3일 이내. 그죠? 하여튼 우리 등기법에서 숫자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3자만 찍어. 그죠? 3자. 3월. 여기도 3일 이내. 그죠? 뭐 1자, 2자, 3자, 1자, 2자, 뭐 6자 이런 거 찍지 말고 3자만 찍어. 그죠? 그래요. 여기도 몇 년 이내야? 3년이나 아니야. 3, 3. 그죠? 3자만 찍어. 그래요. 자, 봐봐요. 3일 이내, 3일 이내. 큰 집, 의견서 그래. 뭐라고요? 의견서를 붙여서 이 사안을 큰 집인 얼로 법원으로 송부 처리를 해줘요. 그죠? 법원으로 송부 처리를 해줍니다. 됐어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법원 판사가 다시 한번 따져봤어요. 그죠? 법원 판사가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다라는 여기하고 똑같아.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법원 판사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기재해주라는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요? 기재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그죠? 기재해주라는 명령을 내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법원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야.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는 얘기야. 이따 얘기를 해줄게. 법원 판사가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네. 그죠? 이유가 없어. 신청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유가 없으면 이유 없다라고 기각 그래요. 뭐라고요? 이유 없다라고 기각. 또는 부적법하다라고 각하 그래요. 뭐라고요? 부적법하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려요. 그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한 불복 그래요. 뭐라고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있는데 그 항고나 재항고 절차는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죠?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 소국의 반대말이 뭘까? 소국의 반대말이 적극밖에 돼 있어.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한이 적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적극적 처분을 내렸대. 적극적 처분은 저기 써 있는 바 그대로 실행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실행 처분을 해줬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죠라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내버려두고 이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리 등기법 29조 1호하고 몇 호? 2호 그래요. 그죠? 2호 사유만 트집을 잡을 수 있고 3호 이하 11호까지는 사유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1호하고 몇 호? 2호 사유만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도 꼽사리 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꼽사리 낄 수 있대. 그죠? 그런데 이 제3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꼽사리 낄 수 있어요. 그죠? 꼽사리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그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했대요. 그죠?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대. 그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말한 바와 같이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실행을 해주면 되겠지? 실행을 해주면 돼. 아니, 여기도 실행이고 여기도 실행. 그죠? 실행이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소극적. 여기는 적극적인데 이게 실행이 맞을까? 아니, 머리가 한 IQ가 한 80 그러면 이건 실행이 아닐 거 아니야. 여기는 소극, 여기는 적극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어떤 뭐 딴 게 나와야지 똑같이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IQ 70 그러면 경계역 전응화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역 전응화 그럽니다. 그러니까 70 이상만 되면 여기는 다른 단어가 와야 돼요. 그죠? 자, 잘 들어봐. 여기 한번 잘 들어봅니다. 여기 봐.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행처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처분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실행처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한이 잘못 판단해서 실행처분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치? 그리고 그게 29조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경로가 됐으니까 그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일 거야. 그죠? 그렇게 되겠지? 지금 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유가 있다라면 등기한은 어떻게 돼? 잽싸게 지음으로써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행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거꾸로 지워야 되겠지. 그죠? 앞에는 소극이고 뒤에는 적극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대. 신청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작은 집에서 따질 수는 없으니까 큰 집에 가서 따져보라고 똑같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큰 집으로 송부 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큰 집으로 송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넘어와서 법원 판사가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이유가 있어.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 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신청인 얘기가 옳았으니까 지우라는 그래. 뭐라고요? 지우라는 명령을 내려. 이게 그 유명한 뭐다? 말소 명령 그래. 뭐라고요? 말소 명령에 의한 등기야. 말소 명령에 의한 등기야. 법원 판사가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다라면 뭐 이제 이런 절차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런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그죠? 알 바가 아닙니다. 이 기재명령, 말소명령 이런 것을 내리기 전까지는 한참의 시일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이 한참의 시일 사이에서 경료된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사는 임의로 무슨 명령?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했지만 절차 개시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 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의 뭐에서 신청 또는 관공서의 뭡니까? 촉탁 그 다음에 등기한의 직권 이따 그러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다 해서 신촉 증명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 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떤 등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재명령 그래. 뭐라고요? 기재명령 또는 기록명령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말소명령 그래. 뭐라고요?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야. 그래서 기, 말, 가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기가 어디에서 온 등기입니까? 이 등기는 도대체 어떤 등기입니까? 그러면 이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 못하면 이런 등기 등이 어디에서 탄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이게 바로 이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기재명령이 뭔지, 말소명령이 뭔지, 가등기 명령이 뭔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네. 그 다음에 이의신청 특성, 그죠? 이의신청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수한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247페이지부터 출발해서 48, 49 쭉 돼 있네요. 그죠? 쭉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이사이 그냥 건너뛰고 여러분들은 252페이지 그래. 뭐라고요? 252페이지 와봅니다. 제4장 여러 가지 권리의 등기 그래. 그죠? 쉽게 말해서 권리의 등기야. 뭐라고요? 권리의 등기야. 거기를 펼쳐두시고 25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253페이지서부터 얘기지. 거기를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 그죠?